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성질은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것이고요. 또 반으로 접었을 때 합동인 두 개의 직각삼각형으로 나눠집니다. 이등변 삼각형에서 같은 두 각을 두 밑각이라고 하고, 이 위쪽에 있는 각을 꼭지각이라고 하는데요.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이것이 두 번째 성질입니다. 응용 문제에서는 테이프를 접었을 때 지금 이 부분을 접어서 이 부분으로 이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접기 전이랑 접은 후랑 각도 같거든요. 그래서 이 각이 접혀져서 이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두 각의 크기가 같아요. 그리고 테이프는 평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억각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또 억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게 됩니다. 직각삼각형의 합동조건. 우리가 원래 1학년 과정에서 삼각형의 합동조건, ASA, SSS, SAS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요. 지금 하는 것은 직각삼각형에서만 성립하는 합동조건이에요. 먼저 직각이고, 직각과 마주보는 변이 직각삼각형에서 변의 길이가 가장 긴데요. 우리가 이것을 빗변이라고 해요. 빗변의 길이가 같고 나머지 한 변의 길이, 어느 변이든 상관없는데요.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같을 때 이것을 RHS 합동이라고 했고요. 또 직각이고 빗변의 길이가 같고 나머지 한 각의 크기가 또 같을 때 이때는 RHA 합동이었습니다.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에서 주로 나오는 응용 문제는 어떤 각이 있을 때 보이는 이 각을 반으로 나눌 거거든요. 이 선은 그러면 각의 이등분선이 되는데요.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한 점에서 각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두 개의 삼각형이 보이는데 둘 다 직각이고 각이 하나씩 같고요. 한 개의 변이 공통이에요. 그러므로 RHA 합동이 되고 이 길이랑 이 길이도 같아지겠죠. 각의 이등분선 위에 한 점에서 각 직선에 이르는 거리는 같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각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됩니다. 또 순서를 바꿔서 어떤 점에서 각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으면 이 점은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다. 그럼 이때는 90도이고 각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으니까요. RHS 합동이 됩니다. 두 번째, 외심과 내심. 먼저 외심을 살펴보면 어떤 삼각형이 있을 때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을 바깥쪽에 그릴 수 있는데 이 원의 이름이 외접원이에요. 이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 꼭지점에 이르는 이 거리가 반지름이 되는데 한 원에서 반지름의 길이는 일정하니까 이 길이가 모두 같게 됩니다. 첫 번째 성질, 외심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같다. 자, 반지름을 다시 표시를 해봤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삼각형이 세 개의 이등변 삼각형으로 나누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서 이등변 삼각형은 반으로 접으면 합동인 두 삼각형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을 두 개씩 나눠 보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초록색 선이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됩니다. 그래서 외심을 다른 말로 수직 이등분선들의 교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심을 찾을 때는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들의 교점으로 찾을 수 있어요. 이런 삼각형이 있다고 했을 때 각 변의 중간 정도에서 수직 이등분선을 이렇게 그어주면 수직 이등분선들의 교점이 외심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둔각삼각형의 경우에는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보면 바깥쪽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 외심이 삼각형 밖에 존재하게 되고 예각삼각형일 때는 안쪽에, 둔각삼각형일 때는 바깥쪽에 그려집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직각삼각형을 한번 그려볼 텐데요. 또 각 변의 중간 부분에서 수선을 그어보면
변 위에서 만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이것은 직각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 즉 빗변의 가운데 중점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가 예각일 때는 내부, 둔각일 때는 외부, 직각일 때는 빗변의 중점에 위치합니다. 이번에는 각에 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세 꼭지점과 연결해주면 반지름의 길이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이등변 삼각형이 3개가 나오므로 이등변 삼각형은 두 밑각의 크기 같죠. 그래서 각이 이런 식으로 분포가 돼요. 그러면 다시 전체 삼각형에서 AB, AC, CB를 더하면 180도가 되겠죠. A 2개, B 2개, C 2개를 더해서 180도니까 이 나눠주면은 A랑 B랑 C를 더하면 90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이 삼각형에서 180도 마이너스 2C가 되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2C만 이항을 하게 되면은 2A 더하기 2B는 180 빼기 2C가 되겠죠. 그래서 2A 플러스 2B, 즉 A 플러스 B의 2배와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의 2배가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X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2배가 됩니다. 이번에는 삼각형의 내심. 외심이 바깥쪽의 원을 그린다면 내심은 안쪽의 원을 그립니다. 이 원의 이름은 내접원이에요. 내접원의 중심을 내심이라고 하고 외심은 O로 표시를 주로 하고요. 내심은 I로 표시를 합니다. 자, 이때 반지름은 원과 변이 스치듯이 만나는 점을 향하게 되는데요. 이 얘기를 잠깐 하면은 이렇게 스치듯이 만나는 상황을 접한다 라고 해요. 원과 직선이 접한다. 그때 이 스치듯이 만나는 이 점을 접점, 이 선은 접선이라고 합니다. 중심하고 이 접점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양쪽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오른쪽이 각이 더 크다거나 왼쪽이 각이 더 크다거나 이렇지 않고 똑같이 90도가 돼요. 양쪽 모두.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심에서 반지름 표시할 때도 이렇게 접점까지 연결하고 90도.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모두 같겠죠. 그럴 때 이 반지름을 중심에서 변까지 이르는 거리라고 하고 내심에서 세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자, 내접원을 다시 한번 그려봤는데요. 내접원의 중심, 내심을 표시를 하고 접점까지 연결한 후에 90도 표시, 중심이랑 꼭지점을 한번 또 연결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합동인 삼각형이 보여야 되는데요. 이쪽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요. 왜 합동인지 보면은 먼저 반지름의 길이 같고요. 그 다음에 90도고 빗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RHS 합동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각도 같아져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각이 같아지고 그래서 내심을 찾을 때 세 내각의 이등분선들의 교점이다. 각만 다시 한번 표시를 해보면 이 각이랑 이 각이 같고 이 각이랑 이 각이 같고 이 각이랑 이 각이 같은 거죠. 외심이랑 잠깐 비교를 하면요. 외심에서는 이런 식으로 각이 같았고요. 내심에서는 이런 식으로 각이 같습니다. 여기서도 세 내각이 AA, BB, CC니까 AA, BB, CC 모두 더하면 180도가 되겠죠. 그러면 하나씩 더하면 90도가 될 거고요. 지금 이 부분을 보면은 아래에 있는 삼각형을 봤을 때 180도에서 A랑 C를 빼면은 저 각이 나올 거예요. 180에서 A랑 C를 빼줄 건데 이 위에서 보면은 A랑 C는 B만 이항하면은 90도 마이너스 B거든요. 그러면 A 더하기 C 대신에 90 마이너스 B를 써주고 계산하면은 90 더하기 B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90 더하기 B가 되는데요. 여기가 2B였으니까 90 더하기 이 위쪽에 있는 각의 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각이 X라고 했으면은 이 부분은 90 더하기 X의 반이 되는 것이죠.
외심에서는 이각의 x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2x였죠. 자, 그러면 외심과 내심의 위치는 항상 다를까요? 그렇지는 않고 우리 완벽하게 생긴 삼각형 있잖아요. 정삼각형에서는 외심과 내심의 위치가 일치합니다. 정삼각형은 아니지만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고 했는데요. 내심과 외심이 일직선상에 있게 됩니다. 내심에서 각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았는데 그러니까 원이 지금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내심과 각 꼭지점을 연결을 해서 삼각형을 3개로 나눌 건데 형광이랑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한다고 하면은 3개의 삼각형 IAB, IBC 꼭지점 A에 마주보는 변을 소문자 A라 하고 꼭지점 B 마주보는 변은 소문자 B. IAB는 내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R이 높이고 C가 밑변이 됩니다. IBC도 2분의 1 있어야 되고요. 역시 내접원의 반지름 R 똑같겠죠? R이 높이가 되고 A가 밑변. 그러면 모두 2분의 1 R이 들어가서 2분의 1 R로 묶을 수가 있고요. C 더하기 A 더하기 B. 이 공식은 고등학교 때까지 매우 중요한 공식이거든요. 2분의 1 내접원의 반지름 A 플러스 B 플러스 C. 풀어서 쓰면 2분의 1 내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 삼각형의 넓이를 내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내심에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2개의 삼각형의 합동이에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그러면 접점까지의 이 길이랑 합동이니까 이 길이가 같게 되고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게 되고요. 또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14이고 초록색 부분의 길이가 얼마냐라고 하면은 얘도 x가 되겠죠. 그러면은 회색 부분은 13-x가 될 것이고 빨간 부분은 14-x가 될 것인데 그럼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14-x 더하기 13-x가 15가 되고요. 27-2x가 15니까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12, x는 6입니다. 그래서 접점까지의 길이가 같다.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해요. AB와 CD가 평행하고 AD와 BC가 평행한 거죠. 그런데 이 평행사변형을 보면 3가지의 성질이 있습니다. 첫째는 변의 길이에 관한 것인데요.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란색과 파란색의 길이가 같고요. 빨간색과 빨간색의 길이가 같은 거죠. 두 번째 성질은 각에 관한 성질인데요. 또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연장선을 그어서 좀 더 이어보면은 이 부분이 빨간색의 외곽이 되는데요. 그러면 빨간색과 파란색의 합이 180도가 되겠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에서 이 다른 두 각의 합은 180도입니다. 세 번째는 대각선의 길이에 관한 성질인데요.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만약에 이게 3cm면은 얘도 3cm가 되는 것이고 이게 5cm면은 얘도 5cm가 되는 거죠. 평행사변형의 조건. 평행사변형의 성질과 조건은 뭐가 다르냐면요. 성질은 이미 평행사변형인 것을 보고 있으면 아, 이런 성질이 있더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요. 조건 같은 경우는 얘가 평행사변형인지 몰랐는데 이런 조건이 있으면 평행사변형이 된다. 그러니까 결론이 평행사변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이 있으면 평행사변형이다. 조건과 성질이 많이 겹치는데요. 우선 첫째,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 평행사변형입니다. 둘째, 평행하다는 얘기가 없어도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으면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으면 평행사변형입니다. 셋째,
마주보는 두 쌍의 각의 크기가 같아도 평행사변형입니다. 그리고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을 해도 평행사변형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평행사변형의 정의와 성질 세 가지와 일치하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하나를 더 추가하면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또 길이가 같을 때 평행사변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고 얘랑 얘가 평행하면 나머지 한 쌍이 평행한지 길이 같은지 이런 거 봐주지 않아도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조건은 5가지가 되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밑변 곱하기 높이를 구해주면 되는데요. 대각선 하나를 그려서 평행사변형을 두 개로 나누게 되면은 이 두 삼각형이 합동이 되므로 이 넓이는 전체 넓이의 2분의 1이 돼요. 그리고 대각선을 두 개를 그리게 되면은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기 때문에 이 길이가 이렇게 같거든요. 그러면 이 넓이랑 이 넓이도 또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넓이는 각각 2분의 1의 반인 4분의 1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 더. 평행사변형의 내부에 아무 점을 하나 찍어주고 연결을 시켜주면 4개의 삼각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보조선을 평행하게 그어주면 이 안쪽에서 또 평행사변형이 여러 개가 나오게 돼요. 얘도 평행사변형이고 얘도 평행사변형이고 그래서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고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고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이 빨간색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잖아요. 근데 빨간색이 아닌 부분도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이기 때문에 빨간색인 부분과 빨간색이 아닌 부분의 넓이가 같아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전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빨간색의 부분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죠. 그래서 전체 평행사변형 넓이의 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삼각형이 아니라요. 이 두 삼각형의 합이 평행사변형의 2분의 1이 됩니다. 네 번째, 여러 가지 사각형. 첫 번째는 직사각형인데요. 직사각형은 내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각형 내각의 합이 360도니까 모든 각이 90도가 되겠죠. 직사각형의 주요 성질은 대각선을 그어봤을 때 길이가 같아요. AC는 BD. 그리고 직사각형이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의 조건을 만족해서 직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이거든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갖는데 가운데를 O라고 하면은 OA와 OC의 길이가 같고 OB와 OD의 길이가 같은데 AC랑 BD랑 대각선의 길이가 같았기 때문에 4개가 다 길이가 같아지는 거죠. 두 번째, 마름모. 직사각형의 각에 관한 얘기를 하면 마름모는 4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AB랑 BC랑 CD, AD. 마름모의 중요 성질은 또 대각선에 관한 것인데 수직으로 만나요. 그리고 마름모도 역시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의 조건을 만족해서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갖거든요. 그러면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했을 때 OA랑 OC랑 같고 OB랑 OD가 같아져서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직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마름모는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합니다. 세 번째,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성질을 모두 갖는 정사각형. 그러면 정사각형은 내 각의 크기도 같고 내 변의 길이도 같겠죠? 그리고 직사각형의 성질인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마름모의 성질인 수직으로 만나게 됩니다. 지금 이 4개의 삼각형은 모두 합동이 되기 때문에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같고 90도를 반으로 나누니까요. 이 한 각의 크기는 45도가 됩니다. 네 번째, 등변사다리꼴. 등변사다리꼴은 사다리꼴이니까 한 쌍의
변들은 평행하고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으로 각 B와 각 C의 크기가 같습니다. 등변 사다리꼴의 첫 번째 성질은 오른쪽 왼쪽이 대칭적이기 때문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요. 이것은 직사각형의 성질과 같고요. 또 AB와 DC, 평행하지 않은 두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사각형에서 네 가지의 사각형을 다뤘는데요. 전체 사각형의 모임이 있을 때 그 중에 한 쌍의 변만 평행하면 사다리꼴이 되고 다시 나머지 한 변이 평행하면 평행사변형이 되고요. 그 안에 직사각형과 마름모가 있고 직사각형과 마름모에 겹쳐지는 부분이 정사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사각형들의 중점을 연결해서 새로운 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데요. 먼저 정사각형. 정사각형의 각 변의 중점을 연결을 하면 또 정사각형이 됩니다. 정사각형의 중점 사각형은 정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의 각 변의 중점을 이어주면 마름모가 되고요. 다시 마름모의 중점을 이어서 직사각형이 됩니다. 등변 사다리꼴에 중점을 이어서 연결을 해주면 마름모가 되고요. 이 모두를 포함하는 평행사변형, 또 평행사변형이 돼요. 그리고 심지어 아무렇게나 생긴 사각형도 각 변의 중점을 찍어서 연결을 해주면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아무리 이상하게 생긴 사각형이라고 해도요. 중점을 연결하면 평행사변형이 된다. 다섯 번째, 평행선과 넓이. 평행선이 있을 때 삼각형을 만들어주면 만약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고 하면은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평행선 위에서 C를 제가 뒤쪽으로 이동을 해서 DAB 삼각형을 만들게 되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도 밑변이 일치하고 높이를 한번 표시를 해보면 ABC 삼각형의 높이는 이렇게 되고요. DAB 삼각형의 높이가 이렇게 돼서 두 삼각형의 높이가 같습니다. 삼각형 ABC의 넓이와 삼각형 ABD의 넓이가 같아지겠죠. 평행선 상에서 C가 D로 옮겨져도 삼각형의 넓이는 변하지 않아요. 자, 여기다 번호를 좀 붙여보면 ABC는 1번 플러스 2번이고 ABD는 2번 플러스 3번이라서 둘 다 2번이 포함됨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씩 지워주면 1번과 3번의 넓이도 같아지게 되죠. 이 부분을 O라고 하면 삼각형 ACO와 삼각형 BDO의 넓이가 같습니다. 이 부분만 따로 가져와서 그림을 그려보면 사다리꼴이 되는데요. 이 안에서 넓이가 같은 삼각형들을 찾아보면 삼각형 ABC와 삼각형 ABD, ACO와 삼각형 BDO. 자, 여기다가 OCD를 더해주게 되면은 삼각형 ACD와 삼각형 BCD도 넓이가 같습니다. 지금 두 개의 삼각형이 있는데요. ABC와 삼각형 ACD, BC와 CD의 밑변이 각각 A와 B라고 하면 왼쪽에 있는 삼각형인 ABC의 높이를 구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든요. 그리고 ACD의 높이를 구한다고 해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래서 만약 넓이를 구한다고 하면 A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고 ACD도 B 곱하기 높이 똑같이 H이고 2분의 1이라서 얘네들이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율을 잰다고 했을 때 같은 H와 2분의 1을 지워주면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율은 밑변의 비와 같습니다. 매우 중요해서 별 하나 칠게요. 그러면 위에 평행선에서의 넓이가 같은 삼각형과 아래 밑변이 다를 때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를 이용해서 두 개를 합친 그림을 하나 해보면 EO 대 OD가 2대 1이라고 하면 만약 AOD의 넓이를 A라고 하면요. AOB의 넓이는 2A, 밑변의 비율이 그대로 넓이의 비율이 됩니다. 위쪽에서 AOC의 넓이와 BOD의 넓이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얘도 넓이가 2A가 되겠죠. 그리고 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1대 2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도 돌려서 보면은 이 부분을 밑변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BOC의 넓이는 2A의 2배인 4A가 됩니다. 여섯 번째, 닮음. 닮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도형을 축소하거나 또는 확대를 해서 다른 도형을 만들 수 있을 때, 그러니까 큰 삼각형을 축소를 해서 합동 도형을 만들 수 있을 때 서로 닮음이라고 합니다. 기호는 대응변 대응각 맞춰줘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닮음이다 라고 쓰고요. 지금 보면은 대응각은 각의 크기는 같아요. 그래서 각 A는 각 D와 같고 각 C는 각 F와 같습니다. 그런데 대응하는 변의 길이는 같지 않고요. 대신에 변의 비율이 같아요. 즉 AB 대 DE와 BC 대 EF, AC 대 DF가 같은데 우리가 이것을 닮음비라고 합니다. 닮음은 입체도형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입체도형에서의 닮음비는 모서리의 비율로 나타냅니다. 얘가 2고 얘가 4라고 하면은 닮음비는 2대 4. 간단하게 1대 2가 되겠죠. 그래서 닮음비는 평면 도형에서는 변의 길이의 비, 입체 도형에서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 이렇게 길이의 비가 되고요. 넓이의 비는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A고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B라고 했을 때 닮음비는 A 대 B가 되고요. 넓이는 A제곱과 B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넓이의 비는 제곱비, A제곱 대 B제곱이 되겠습니다. 부피의 비는 어떻게 되냐면 모서리의 비가 A 대 B라면 부피의 비는 3D잖아요. 부피의 비는 A 세제곱 대 B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로 삼각형의 닮음을 배우게 되는데요. 삼각형의 닮음 조건을 정리를 하면 삼각형의 합동 조건도 SSS, SAS, ASA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닮음 조건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합동 조건하고 다른 거는 SSS가 대응변의 길이가 같다가 합동 조건이었는데 닮음 조건에서는 대응변의 길이의 비율이 같아요. 길이의 비율이 같다는 거. SAS 두 변과 끼인 각이잖아요. 두 쌍의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같고 끼인 각의 크기가 같다. 마지막으로는 합동 조건에서는 ASA였는데 여기서는 AA만. 삼각형에서 두 각의 크기가 같으면 나머지 세 각의 크기가 같은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직각삼각형의 닮음인데요. 이 안에 직각삼각형이 많이 들어있어요. 먼저 삼각형 ABC. A는 직각이고 B의 각은 동그라미로 C의 각은 X로 표시를 하면 동그라미랑 X랑 더해서 90도가 되겠죠. 왼쪽에 있는 삼각형 ABD를 보면은 또 여기가 90도가 되기 때문에 이 각이랑 동그라미랑 더해서 90도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얘가 또 X가 돼요. 또 얘네 둘이 합쳐서 90도가 돼야 되니까 요 옆은 5가 됩니다. 그러면 삼각형 ABD도 직각과 동그라미와 X로 이루어진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대응변 대응각 맞춰주면은 우리 처음에 쓸 때 A가 90도였기 때문에 ABD에서 90도가 D, B는 동그라미였죠. ABD에서 동그라미 역시 B고 A. 오른쪽 삼각형에서는 90도가 D, 동그라미가 A, C.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삼각형이 닮음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집에서는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 하나만 기억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만약 넓이를 구한다고 하면은 BC가 밑변이면 높이가 AD가 돼요. BA를 밑변으로 생각하면 AC가 높이가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도 삼각형 ABC의 넓이기 때문에 BC 곱하기 AD로 넓이를 구하던지 AB 곱하기 AC로 넓이를 구하던지 그 결과가 같아야 됩니다.
BC랑 AD가 BC 곱하기 AD. 그 다음에 AB랑 AC가 AB 곱하기 AC. 이어서 약간 글자 소자랑 비슷해서 일명 소공식입니다. 삼각형 ABC에서 BC와 평행하게 평행선을 그어주면 동의각의 크기가 같고, 그러면 삼각형 ADE와 삼각형 ABC가 AA 닮음이에요. 그러므로 AD 대 AB는 AE 대 AC 그리고 D 대 BC가 닮음비가 됩니다. 그래서 평행할 때는 닮음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변의 비율이 같습니다. 자, 그런데 AD 대 AB가 아니라 AD 대 DB이면 그림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이럴 때 왼쪽에서 AD 대 DB가 성립하면요, 오른쪽에서도 평행선까지 AE 대 EC가 성립해요. 이때는 DE 대 BC는 아니고요. 이유는 AB랑 평행하게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 그어주면, 그러면 이 삼각형하고 또 이 삼각형이 닮음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DB의 길이랑 이 부분의 길이가 같아지거든요. 그래서 AD 대 DB 대신에 이 길이는 AE 대 EC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DE 대 BC는 아니고 이 조그만한 부분인데,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보조선을 그렸고, 보통 보조선을 그리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가로는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A, B 대 BD. 그러면 또 오른쪽에서도 끝까지 갔다가 평행선까지 AC 대 EC가 성립합니다. 그림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AD 대 AB는 AE 대 AC, D 대 BC, AD 대 DB는 AE 대 EC, AB 대 BD는 AC 대 EC. 삼각형을 반대 방향에서 그려봤는데요. 그러면은 각 D랑 각 B가 억각으로 같게 되고, 다음에 이 각과 이 각이 막곡지각으로 같게 돼서 두 삼각형은 AA 닮음입니다. 대응각 대응변 맞춰서 ADE가 닮음이 되고요. 변의 비율은 AB 대 AD는 AC 대 EA, BC 대 ED가 닮음비가 되겠죠. 그림에 다시 표시를 해보면 BC가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도 닮음비 말고도 DA 대 DB는 반대쪽에서 또 AE 대 CE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비율도 성립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닮음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비례식이 성립을 하냐면, 닮음을 유도를 해줄 수가 있어요. 보조선을 좀 그어주면, 보조선을 긋고 나면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지는데, BD는 이 부분이 되고, C 대신에 이 길이랑 C가 같기 때문에 지금 이 큰 삼각형, 새로 생긴 큰 삼각형이랑 작은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또 이 비례식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AC 대 C. AC가 지금 아래 삼각형의 한 변이었죠.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AB 대 DB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BD가 들어가는 삼각형, C가 들어가는 삼각형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조선을 그리지 않는 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가로선에 대한 비례식은 쓰지 않습니다. 삼각형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각 A의 각이 100도라고 하면은 50도, 50도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같아지는데요. 이때 성립하는 비례식이 있는데 AB 대 AC는 BD 대 DC입니다. AB 대 AC는 BD 대 DC. 증명을 간단하게 해보면요, AB의 연장선을 그어서
AD랑 평행하게 평행선을 또 하나 그어줍니다. 그러면 이 각은 얘랑 억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각은 이쪽에 있는 각이랑 동의각이 되어서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그래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쪽에서 평행할 때는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되었는데요. 지금 이 길이 대신에 이쪽으로 바뀌어지면 AB 대 AC는 BD 대 DC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각형에서의 각의 이등분선, 각을 이등분하면서 이등분선을 그려줄 때 AB 대 AC는 BD 대 DC입니다. 자, 계속해서 평행선에 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이때 아까 우리는 삼각형을 이용해서 그렸는데 지금은 선분이 좀 떨어지게.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삼각형이랑 조금 비슷한 게 이 선을 좀 움직여서 요렇게 옮긴다고 하면은 삼각형이 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삼각형이랑 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이 길이를 A, 이 길이는 D라고 했을 때 A와 B의 비율과 C와 D의 비율이 같습니다. 단 이것은 평행할 때만요. 선이 교차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이때도 평행선과 평행선 사이의 선분을 ABCD라고 하면은 또 역시 A 대 B는 C 대 D가 성립합니다. 그럼 이제 그림에서 이 부분이 사다리꼴로 보이는데요. 이에 관한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보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5와 2라고 하면 반대쪽에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율도 5 대 2가 됩니다. 그럼 이 길이가 10이고 여기가 16이면 얘는 얼마가 될까요? 자, 이때 보조선을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다리꼴의 한 변과 평행하게 보조선을 그어주어서 이 부분을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 길이도 평행사변형이니까 10이 되고 이 길이도 10이 됩니다. 그러면 16에서 나머지니까 얘는 6이 되고요. 이때 이쪽 방향에서 닮음을 봐주세요.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닮음의 비율이 5 대 7이므로 이 부분은 x에서 10을 뺀 게 되겠죠? x-10 대 6.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으므로 7x-70은 6, 5, 30. x는 7분의 100입니다. 또 두 번째 방법은 대각선을 이어서 그러면 이쪽 삼각형에서 닮음이 보이거든요. 닮음비는 5 대 7. 저는 이 길이를 A라고 할게요. 그러면 5 대 7은 A 대 16이니까 7A는 7분의 80이겠죠. 그리고 이쪽에서 B라고 하면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닮음이 돼요. 이때의 닮음비는 2 대 7입니다. 그러면은 B 대 10. 7B는 20이니까 B는 7분의 20이겠죠. 그러면 A와 B를 더해서 7분의 100이 돼요. 두 가지 방법 다 자주 쓰이는 방법이지만 닮음비를 한 번만 이용하는 이 평행사변형을 이용한 방법이 좀 더 쉽기는 합니다. 자, 이 그림에서 우선 A, B와 CF와 D, E는 모두 평행하고요. 평행하기 때문에 닮음이 많이 나와요. 우선은 이 각과 억각이 이쪽, 또 막국지각의 크기 같기 때문에 첫 번째는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C가 AA 닮음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AB의 길이는 A로 DE의 길이를 B라고 했을 때 이 삼각형의 닮음비가 A 대 B가 되겠죠. 그럼 AC 대 CD도 A 대 B, BC 대 CE도 A 대 B.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BC 대 CE가 A 대 B면 지금 평행하게 내려오잖아요. 그럴 때 BF 대 FD도 A 대 B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의 닮은 삼각형은 삼각형 DCF, 삼각형 DAB. 그리고 또 반대쪽에서 얘랑 얘가 또 닮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삼각형 BCF와 삼각형 BED가 똑같이 AA 닮음이 됩니다. 숫자를 줘서 한번 나타내 보면 BF의 길이를 묻는다고 할게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얘네들이 3대 6이니까 BC 대 CE도 3대 6이 되고요. 그러면 평행하기 때문에 그대로 BF 대 ED도 3대 6, 즉 1대 2가 됩니다. 그러므로 전체 12에서 1대 2로 나눠주면 전체 3개를 나눈 것 중에 하나니까 BF는 4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여기서 CF의 길이를 묻기도 하는데요. CF는 저는 이쪽을 택해서 BCF와 닮은 BED를 찾아주시고, 그러면 닮은 B가 1대 커지기 때문에 1대 3이 되죠. 그러면 1대 3은 CF를 X로 두고 X 대 6, X는 2가 됩니다. 여덟 번째, 중점 연결. 삼각형 ABC에서 AB의 중점과 AC의 중점을 연결을 하면 AD 대 AB가 1대 2가 되고 AE 대 AC도 1대 2가 되고요. 그래서 두 변의 변의 비율이 같고 또 각A가 공통이에요. 그러므로 삼각형 ADE와 삼각형 ABC는 SAS 닮음이 됩니다. 근데 닮음이 되고 나면은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같아지기 때문에 지금 위치 같죠? 동의각의 크기 같으므로 결론은 DE와 BC가 평행하게 돼요. 중점을 연결을 하면은 밑변과 평행하다. 그리고 만약 이 길이를 2A라고 하면은 DE도 1대 2의 비율을 가지기 때문에 A가 되겠죠. 그래서 중점 연결을 하게 되면은 평행하고 또 길이는 반이다. 자, 이번에는 비슷한 그림을 그릴 텐데 전제 조건이 약간 달라요. 우선 중점을 하나만 찍고 BC와 평행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중점인지는 모르죠. 근데 평행하게 가게 되면은 동의각과 또 각A는 공통이므로 삼각형 ADE와 삼각형 ABC가 이번에는 AA 닮음이 됩니다. 그리고 AD 대 AB가 1대 2니까 닮은 B는 1대 2가 되고요. 그러므로 반대쪽에 AE 대 AC도 1대 2가 되고 그럼 이 부분이 또 1이 되겠죠? 그래서 2도 중점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한쪽만 중점인 걸 확인을 하고 평행하게 가면 얘가 중점인지 아닌지 헷갈릴 수 있는데 평행하게 간다면 또 반대쪽에 중점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결론이 AE랑 EC가 같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중점 연결을 다시 한번 연습을 하면은 중점과 중점을 연결해서 이어주면 밑변과 평행하고 길이는 반이 됩니다. 이 성질을 이용해서 중점 사각형들을 그려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사각형에서 각 변의 중점을 찍어주세요. 중점 연결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면 대각선을 하나 그어주면은 진하게 보이는 파란색 부분이 얘가 중점이고 또 얘가 중점이기 때문에 중점과 중점을 연결을 하면은 평행하게 되고 또
또 길이가 반이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2a면 얘도 a가 될 것이고요. 또 위쪽 부분을 보면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중점이고 또 얘랑 얘도 길이 같으니까 이 길이도 대각선과 평행하게 되고 길이가 반이 됩니다. 그러면 형광색 부분은 한 쌍의 변의 길이가 같고 평행하므로 평행사변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각형이든 중점을 이어서 사각형을 또 그려보면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이번에는 사다리꼴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AB의 중점과 CD의 중점을 연결해서 사다리꼴이니까 먼저 AD랑 BC는 평행했겠죠. AD의 길이를 A라 하고 BC의 길이를 B라고 하면 EF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보조선을 그어줄 텐데 AF 지나면서 쭉 그리고 BC도 좀 더 연장해서 만나도록 할게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지금 한 변의 길이가 같고요. 그 다음에 막곡지각의 크기 같습니다. 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억각으로 같아져서 결국 세 개의 각의 크기가 다 같아요. 그래서 ASA 합동이 되는 것이고요. 이땐 닮음이 아니라 합동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똑같이 A가 되고 AF의 길이와 FG의 길이가 같아지니까 역시 F가 AG의 중점이 돼요. 그러면 삼각형 ABG에서 보시면 E와 F가 각각 삼각형의 중점이 되기 때문에 중점을 연결을 하게 되면은 평행하게 되고요. BG의 길이가 A랑 B랑 더한 거니까 EF의 길이는 2분의 A 플러스 B가 됩니다. 사다리꼴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 가운데는 길이가 2분의 A 플러스 B가 됩니다. 여기서 보조선을 좀 더 그어보면은 이 부분은 2분의 B가 되고 이 부분은 2분의 A가 되는 것이죠. ABC가 있을 때 BC의 중점을 찍어요. 그리고 연결을 해주면 삼각형 ABM의 넓이와 삼각형 ACM의 넓이가 같아집니다. 왜냐하면 밑변의 길이가 같고 또 높이가 같기 때문이죠. 이렇게 넓이를 두 개로 나누는 이 AM, 이 선을 중선이라고 합니다. 중선을 그리게 되면 삼각형의 넓이가 반으로 나눠지죠. 그러면 한 개의 삼각형에서 중선을 모두 몇 개 그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 세 개 그릴 수가 있는데 이 세 개의 선이 꼭 한 점에서 만나고 이때 이 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해요. 보통 G로 나타내고요. 그러면 중선을 그릴 때마다 넓이가 반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6개의 삼각형의 넓이는 모두 같아집니다. 그래서 6개로 나눴으니까 이 부분은 삼각형 ABC의 6분의 1이 되는 것이죠. 자, 넓이를 모두 똑같이 나눈다라는 성질이 있고 또 길이에 대한 성질을 하나 알아보면 이렇게 중선을 3개 그려보면 중점과 중점을 연결을 하기 때문에 BC가 만약에 2A라고 하면은 D는 A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은비가 1대 2가 되기 때문에 BG 대 GE도 2대 1. 중선과 중선이 만나는 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하는데 이때 AG 대 GM의 비율이 2대 1이 되고요. 이쪽으로 BG 대 GN의 비율도 2대 1이 됩니다. 2대 1의 비율 잊지 마시고요. 평행사변을 이제 반으로 나눠서 대각선을 이렇게 그려주고 BC의 중점을 M이라 하고 CD의 중점을 N이라 하면 지금 이쪽에 ABC 삼각형에서 BM과 MC의 길이는 같다고 했고요. M이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다른 표시가 없어도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는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기 때문에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아요. 그러면 벌써 중선이 2개 그려진 거예요. 이쪽 하나, 이쪽 하나. 그래서 이 점이 ABC의 무게중심이 되는 것이고
같은 방법으로 이 점은 ACD의 무게중심이 된 것이죠. 그럼 DG' 대 G'5도 2대1, BG 대 GO도 2대1이 되므로 그러므로 여기서 같아지는 길이가 BG와 GG' 그리고 G'(T).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우선 직각삼각형에서 C가 직각일 때 C와 마주보는 이 변을 빗변이라고 해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된다. 이것이 피타고라스의 정리입니다. 또 반대로 이 식이 성립하면은 직각삼각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증명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유클리드의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직각삼각형 ABC가 있을 때 AC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그려요. 또 AB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그리고 BC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그립니다. 변의 길이가 지금 각각 같도록 색깔로 표시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AB의 길이를 C라고 하면은 모든 변의 길이가 다 C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반으로 나눠주면 삼각형 ABED의 넓이는 C제곱이니까 삼각형 AEB의 넓이도 2분의 1 C제곱이 되겠죠. 이때 제가 C랑 E를 연결을 해서 BC 삼각형을 한번 봐주시면은 BC 삼각형에서 밑변을 EB라고 놓으면 높이는 어떻게 되냐면은 EB를 좀 더 연장을 해서 C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부분이 높이가 되는데 이 부분이 AB의 길이와 같아지게 되죠. 그러면 아까 AEB에서 밑변은 EB, 높이는 AB였는데 EBC 삼각형에서도 밑변이 EB면 높이가 요만큼이 되니까 AB랑 길이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삼각형 BC의 넓이도 2분의 1 C제곱이 됩니다. BC를 다시 보면은 DE는 빨간 한 변, BC는 파란 한 변이니까 이 삼각형을 좀 회전을 해서요. AF와 연결을 하게 되면은 빨간색을 한 변으로 하고 또 파란색을 한 변으로 해서 BC 삼각형과 변의 길이가 두 변이 같고요. 그 다음 각 EBC를 보시면은 직각인 부분과 ABC 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삼각형 ABF에서도 직각과 동그라미를 섞으면 ABF 각이 되니까 결국 두 삼각형이 합동이 되고 그러므로 ABF는 또 넓이가 2분의 1 C제곱이 돼요. 다음에 A에서 FG 수선의 발을 내려주고 방금 전에 BFA에서 BFA의 넓이를 얘가 밑변이고 그럼 높이는 어떻게 되냐면 BF를 연장을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게 되거든요. BFL도 밑변이 이러면 높이가 이렇게 되니까 ABF와 넓이가 같아집니다. 그러므로 BFL도 2분의 1 C제곱이 되고요. 그럼 4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같아지고 BFL이 2분의 1 C제곱이면 FLM도 2분의 1 C제곱이 되고 그럼 사각형 BFML은 C제곱이 돼서 이 부분의 넓이가 이 부분의 넓이랑 같아져요. 그럼 또 같은 방법으로 이쪽의 넓이는 이쪽이랑 같아지거든요. 싶은 얘기는 이 두 개의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이 아래쪽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 개의 정사각형의 넓이가 결국은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인데 그것이 BC의 제곱이 된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ABC만 가져와서 보면은 밑변의 길이의 제곱이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이 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길이가 C인 빗변을 가지는 직각삼각형이 있다면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는 것이죠. 그럼 예각인 경우에는 A랑 B의 길이는 그대로고 이 부분만 달라진다고 하면은 C의 길이가 아까보다 줄어든 거 보이시죠? 얘가 예각이면은 예각일 때는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보다 작아지고요.
그러면 또 둔각일 때는 빗변의 길이가 더 늘어나게 되겠죠. 자, 도형에 대한 얘기는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경우의 수랑 확률만 남았는데, 경우의 수라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일어날 가능성의 가지수를 세는 거예요. 주사위를 던지게 되면은 1이 나오거나 2가 나오거나 3이 나오거나, 그러면 경우의 수는 6가지가 되고, 이때 별 일은 아니지만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이 결과들, 1, 2, 3, 4, 5, 6이 나오는 이 결과들을 사건이라고 하고, 이 사건의 가지수가 6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동전을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은요, 앞이 나오거나 뒤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동전을 던질 때는 경우의 수가 2가지가 됩니다. 만약 2가지 일이 연결이 된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하나 던지거나, 우리말로 또는 주사위를 던지거나 동전을 던지거나 이렇게 되면, 그러면 주사위를 던지면, 동전을 던지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모두 8가지가 되고요. 그러면 6이랑 2를 더하는, 그래서 선택을 하거나 또는 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는 2개의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둘 다 던진다. 그럼 이때는 경우의 수가 많은데 주사위에서 1 나오고 동전에서 앞 나오고, 주사위에서 2 나오고 동전에서 앞 나오고, 6까지 가겠죠. 또 주사위에서 1 나오고 동전에서 뒤 나오고, 또 이때도 6까지 가기 때문에 모두 12가지가 되고요. 그럼 이때는 주사위 6가지랑 동전의 2가지를 곱해서, 그래서 둘 다 동시에 일어나거나 또 연속적으로 일어나거나 그리고라는 말이 있을 때는 곱해줍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 문제에서는 더할 때와 곱할 때를 구별합니다. 경우의 수에서 주로 나오는 유형을 좀 살펴보면은, 먼저 줄서기. 여기 A, B, C, D 4명이 있는데 줄을 선다고 하면은 제일 앞줄에 올 수 있는 사람이 A, B, C, D 중 한 명이니까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앞줄에 한 명은 결정되었으니까 나머지 3명 중에서, 그 다음 2명 중에서, 그 다음 1명 중에서 4, 3, 2, 1, 24가지가 되고요. 그런데 만약 여기서 A, B가 친해서 이웃한다. 그러면은 A, B를 한 팀으로 보고 전체 3명이 줄 서는 경우로 생각을 해주고, 3명이 줄을 서는 거니까 처음에는 3가지, 2가지, 1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A, B가 서로 자기들끼리 누가 오른쪽에 설지 왼쪽에 설지 또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곱하기 2 해줍니다. 곱해주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줄을 섬과 동시에 또 안에서 A, B가 또 줄을 서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나는 일 또는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곱해주는 것이죠. 사람이 줄을 서면은 줄서기 문제가 되는 것이고, 숫자가 줄을 서면은 자연수의 개수 문제가 돼요. 0, 1, 2, 3, 4의 숫자가 있을 때 여기서 3개의 수를 뽑아서 3자리 자연수를 만든다고 하면, 처음에 올 수 있는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0은 못 와요. 그래서 0을 제외한 4가지. 그 다음에 하나의 숫자는 이미 썼고 5개 중에서 하나를 썼기 때문에 또 4개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0이 올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에 숫자 2개 썼으니까 3개의 숫자가 남아서 4 곱하기 4 곱하기 3. 만약 이때 세 자리에 짝수를 고른다. 그러면은 제일 끝에 0이 오거나 2가 오거나 4가 와야 되는데요. 만약에 0이 오게 되면은 100의 자리는 1, 2, 3, 4 중에 하나가 오니까 4가지. 얘도 정해졌고 0도 있으니까 숫자 2개 썼으니까 나머지는 3가지. 12가지가 될 거고요. 2일 때는 좀 다른 게 제일 앞에 0이 또 못 와요. 그래서 이때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1, 3, 4 중에 하나만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3가지. 그리고 이 자리에는 다시 0까지 들어갈 수 있고 현재 숫자는 2개를 썼기 때문에 3가지. 9가지가 됩니다.
4는 어떤 경우랑 똑같을까요? 0이랑 비슷할까요? 2랑 비슷할까요? 2랑 비슷하겠죠. 그래서 4인 경우는 여기 4에다가 제 앞에 0은 못 오기 때문에 이때는 1, 2, 3 중에 하나가 와서 3가지. 숫자 2개를 지금 썼기 때문에 5개 중에서 2개 빼서 3가지. 끝이 0인 동시에 2가 될 수는 없거든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곱하지 않고 더해줍니다. 지금 A, B, C, D 5명이 있는데 여기서 이번에는 반장과 부반장을 뽑아보려고 해요. 반장이 될 수 있는 아이는 A, B, C, D 이 중에서 그 경우의 수는 5가지가 되고 반장을 뽑은 후에는 반장이면서 동시에 부반장일 수는 없으니까 반장이 된 아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4가지. 그래서 20가지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부장 2명을 고른다. 반장이나 부반장처럼 구별이 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A와 B가 부장으로 뽑히는 것과 B와 A가 부장으로 뽑히는 것이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하나로 쳐야 돼요. 근데 2가지를 하나로 치니까 하나를 빼주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A, B를 예로 들어서 그렇지 A와 C가 부장이 되는 것과 C와 A가 부장이 되는 것도 또 같은 경우죠. 그래서 이때도 2가지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골고루 2가지가 하나가 되려면 나눠줍니다. 그래서 아까는 5명 중에 1명 뽑고 4명 중에 1명 뽑았다면 2개가 하나가 되도록 2로 나눠주는 것이죠. 그래서 10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대표 2명이나 이런 경우에는 2로 나눠준다는 거. 원 위에 A, B, C, D 4점이 있는데 이 4점 중에서 2점을 연결을 해서 선본을 만든다고 하면 우리는 2개의 점을 이어서 선본을 만드는 것이니까 2개의 점을 먼저 뽑아야 되는데 점은 4개가 있으니까 처음에 4가지 중에 하나를 뽑고요. 그 다음에 또 3가지 중에 하나를 뽑아서 점을 만들겠죠? 근데 이 경우에도 AB 선본과 BA의 선본은 같은 것이니까 2개를 하나로 봐야 돼서 2로 꼭 나눠주세요. 그러면은 6개의 선본이 되는 것이죠. 삼각형의 개수. 이때는 점을 3개를 뽑아요. 4개 중에 하나 뽑고 3개 중에 하나 뽑고 2개 중에 하나 뽑고. 근데 이때는 2로 나누지 않고 뭘로 나눠주냐면은 삼각형 ABC랑 똑같은 게 좀 많아요. 삼각형 ACB도 삼각형 BCA 삼각형 BAC 즉 ABC 3개가 줄 서는 경우의 수랑 같거든요. 3개가 줄 서는 경우의 수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6가지예요. 그래서 이때는 6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4가지의 삼각형이 나오는 것이죠. 확률은 경우의 수를 2가지를 세야 되는 건데요. 우선은 전체 경우의 수가 분모에 오고 물어보는 사건의 경우의 수가 분자에 옵니다. 여기서 사건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보면요. 2가지 이제 비슷한 개념이 있는데 시행이라는 것은 과정, 사건은 결과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사위를 던진다, 동전을 던진다, 여기까지는 시행이에요. 그런데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왔다.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가 나왔다. 이거는 결과를 포함하잖아요. 그래서 사건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 결과를 포함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그래서 문제마다 나오는 그 사건의 경우의 수를 분자에다가 올려줘요. 방금 전에 주사위를 예로 들었는데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가 나오는 확률. 자, 그러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1, 2, 3, 4, 5, 6을 밑에다 놓고 홀수가 나온다. 그럼 주사위에서 홀수가 1, 3, 5죠? 그래서 이렇게 3가지의 사건이 있고 그러면 경우의 수는 3가지. 6분의 3, 2분의 1이 되겠죠. 확률이라는 것은 분모가 전체 경우의 수기 때문에 분자가 분모보다 커지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분수는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커도 분모랑 같은 예를 들면은 주사위를 던졌는데 자연수가 나올 확률
그러면은 분모는 6인데 분자도 자연수는 1, 2, 3, 4, 5, 6, 6가지니까 6분의 6, 1이 되겠죠. 이 경우가 확률이 가장 큰 경우예요. 반대로 또 확률이 가장 작아지면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 주사위를 던졌는데 음수가 나올 확률. 그러면은 분모는 전체 경우에서 6가지고 음수 나올 리가 없으니까 0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최소 확률은 0이 됩니다. 보통 확률을 1하고 나타낼 때 0에서 1까지 값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방금 전에 주사위에서 홀수가 나오는 확률이 2분의 1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오는 확률은 전체 확률 1에서 홀수가 나오는 확률 2분의 1을 빼서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라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P가 됩니다. 이렇게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할 때는 적어도라는 단어가 나올 때인데요. 여기 남학생이 3명이 있고 여학생이 2명이 있는데 여기서 반장, 부반장을 뽑는다고 할게요. 그런데 적어도 한 명은 남자여야 합니다. 그럼 먼저 분모,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 5명 중에서 반장, 부반장을 뽑는 것이니까 반장이 될 수 있는 것은 5가지의 경우의 수, 부반장은 4가지의 경우의 수에서 20가지가 분모가 되고요. 적어도 한 명이 남자라는 거는 반장만 남자여도 되고 부반장만 남자여도 되고 반장, 부반장 다 남자여도 되고 즉 한 명 이상이 남자인 경우 적어도 한 명이 남자인 경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반대 상황, 남자 뽑히지 않을 때 모두 여자일 때를 구해요. 그러면 반장, 부반장 모두 여자여야 되니까 여학생 2명이고 반장이 될 수 있는 애는 2, 부반장이 될 수 있는 아이는 1. 그래서 2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한 명이 남자일 확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여자일 확률을 구해요. 그러면은 10분의 1. 답은 10분의 1이 아니라 이제 우리 반대 상황을 구했기 때문에 전체 확률 1에서 10분의 1을 빼서 이런 식으로 적어도가 나오면 그 문제에서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반대 상황을 구해주고 1에서 빼줍니다. A 또는 B의 사건이 일어날 때 예를 들어서 경우의 수랑 마찬가지로 또는이 나오면은 더해주시고요. 전체 경우에서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라서 10분의 3의 배수는 3, 6, 9 3가지가 될 거고요. 4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4, 1, 8 2가지가 되겠죠. 또는인 경우에는 더해주시고 사건 A 그리고 B 그러니까 이때는 동시나 연속으로 주사위 2개를 던지는데 처음에는 홀수가 나오고 두 번째는 소수가 나온다. 여기서의 소수는 약수가 2개밖에 없는 수 2나 3이나 5를 뜻합니다. 처음에는 홀수가 나오니까요. 주사위 6가지 중에서 홀수 3개 두 번째는 소수 2, 3, 5 3가지 같이 일어나는 일은 곱해주시고 검정공 3개랑 핑크공 2개가 있는데 2개를 꺼낼 때 처음에는 검정공이 나오고 두 번째는 핑크공이 나올 확률 2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으면은 처음에 공을 꺼낼 때는 5개의 공 중에 검정공이 3가지니까 5분의 3이고 두 번째 공을 꺼낼 거니까 연속으로 일어나는 일은 곱하고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으니까 이제는 이제 공이 4개밖에 없는 거예요. 핑크 공은 2개가 있을 거니까 4분의 2를 곱해주는 거죠. 20분의 6 약분하면은 10분의 3이 됩니다. 이번에는 꺼낸 공을 다시 넣을 때 그러면은 꺼낸 공을 다시 넣기 때문에 처음 상황으로 돌려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5개 중에 3가지 검정 공을 꺼낸 다음에 두 번째 핑크 공을 꺼낼 때도 다시 공을 넣기 때문에 공은 또 5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핑크 공은 2가지. 그래서 연속으로 꺼낼 때는 다시 넣는지 다시 넣지 않는지 문제를 꼭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기하학적인 확률, 도형과 관련된 확률이 있는데 지금 관역이 있다고 했을 때 빨간 관역을 맞힐 확률, 이 관역 전체의 넓이를 계산을 해주시고 지금 반지름이 5니까 전체 넓이는 25파이 전체 넓이가 분모로 가게 되고요. 빨간 관역은
반지름이 1이니까 1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빨간 관역에 화살을 쏠 확률은 25분의 1. 노란 관역도 한번 해보면요. 노란 관역은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니까 9파이에서 가운데 빨간 관역 빼줘야 돼요. 전체 25파이 중에서 8파이니까 이런 식으로 평면 도형 나오는 경우에는 넓이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